안녕하세요. 노세 젊은 노세입니다. 지난번에는 심장마비 경험담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 뒤에 이어질 이야기의 주제는 당연히 중환자실에 들어가는 바람에 바닥이 되어버린 체력이고, 그래서 그 다음 이야기는 체력을 올리기 위해서 해야 하는 역시 운동 이야기겠죠. 운동 자체는 하긴 하고 있습니다. 운동이라고 해서 여러분이 떠올릴 수 있는 그런 거창한 운동은 아니고요. 어느 심장마비 환자의 재활을 위한 플랭크 자세로 30초 버티기, 계단 9층까지 오르기, 이런 겁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운동한 시간이 쌓이고 조금씩 운동 능력이 좋아지면서 다른 운동을 찾다가 재밌는 유튜브 사건을 하나 발견을 하고 요즘 정말 재밌게 보고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바로 헬스 채널인데 운동 방법 이야기는 잘 안 하는 흑자 헬스와 성공 채널인데 성공과는 전혀 관련 없는 사람이 광역 어그로나 끌고 있는 용찬우의 싸움입니다. 그동안 용찬우 채널에서 이상한 소리를 많이 하긴 했는데 거르고 보는 분들이 많아서 크게 이슈가 되거나 하지는 않았었는데, 이번엔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 채널 간의 싸움이 벌어졌고 왜 흑자 헬스가 이기게 될 건지에 대해 이야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그동안 용찬호 채널에서 했던 이상한 소리들이 좀 많은데, 그 중에서 예를 들자면 프로이트 심리학 기법이 발전하면서, 그리고 현대 정신 상담 기법이 발전하면서 우울증 환자들이 왜 더 많아지죠? 정신과 의사들이 가장 스스로 생을 마감 많이 하는 사람들인데 누가 누굴 상담해 건방지게라는 말을 했었습니다. 이 부분 캡처하려고 저 자막 보다가 저 헛소리에 트라우마 생겼습니다. 진짜 힘드네요 이거. 무식한 소리도 적당히 해야 오냐오냐 들어줄 것 같은데, 이건 진짜 여튼 이 사람이 그렇게 유명하거나 그런 사람은 아니다 보니 굳이 정신과 의사들이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찾아보지는 않았을 거고, 관심도 없었겠지만 만약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면 대부분의 정신과 의사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이건 뭐지? 저 이야기가 무언가에 대한 주장을 펼칠 때 가져야 하는 너무 기본적인 것도 무시하고 앞뒤 없이 말을 하니까 오히려 이런 게 그럴듯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요. 심리학 기법이 발전하면서 정신질환이 너무 많이 생긴 게 아니라, 첫 번째는 원래 진단이 되지 않던 정신질환이 의학이 발전하면서 진단이 가능하게 된 겁니다. 예를 들어서 1970년대에 갑자기 콧물, 코막힘, 재채기, 기침을 하면서 피부 발진이랑 호흡 곤란을 호소하다가 갑자기 사망한다면 의무사가 되겠지만, 지금은 사망에 이르는 심각한 알러지로 진단이 될 거고 제때 병원에 간다면 치료도 될 겁니다. 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 의학이 발전하면서 알러지 질환이 생긴 게 아니라, 의학이 발전하면서 원래 있던 병이 무슨 병인지 왜 그런지도 모르던 것들이 의학이 발전이 되면서 이제 진단이 가능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런 논리의 흐름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의학의 발전과 병의 발병은 상관관계는 있을지 몰라도 인과관계는 없습니다. 여기서 상관관계와 인과관계에 대해 굉장히 쉽게 예를 들어 이야기하자면, 기온이 더워지면 배탈이 자주 납니다. 그런데 이게 인과관계가 되려면 배탈의 원인이 기온이 되어야 되는데 기온은 배탈의 원인이 되지 않죠. 배탈의 원인은 기온이 올라가서 더우니까 차가운 것을 먹거나 기온이 높아서 상한 것을 먹어서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더워서 차가운 것을 먹거나 기온이 높아서 쉽게 상한 것을 먹어서 배탈이 생기니까 먹는 것과 배탈은 인과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의학의 발전과 병의 발병과의 관계도 이 관계와 마찬가지입니다. 의학이 발전을 하면 할수록 병의 치료가 쉬워지는 것이고 병의 발병도 위생 등의 개선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늘어나게 되는 게 아니라. 이 이야기 이외에도 이 사람이 논리와 아예 완전히 이별한 채로 이야기한 것들이 되게 많은데, 이 사람은 우리가 흔히 주변에서 보는 성인이 되어서도 여전히 중2병에 빠져서 자기 객관화가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이런 정신병을 과대형 망상장애로 분류하는 게 맞을지, 아니면 자기애성 성격장애로 분류하는 게 맞을지는 정신과 의사님들께 맡기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저렇게 뭔가 문제가 있는데 딱히 주변에서 아무도 그 문제에 대해서 이 사람에게 조언도 해주지 않은 상태로 살다가 드디어 연초에 세우기만 하고 실천하지는 못하는, 마치 자신이 계획만 세우면 다 이루는 것처럼 말을 한 게 헬스인들한테 걸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자기는 해봐야 되지도 않으면서 헬스를 통해서 몸을 만들거나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못 만드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식의 발언을 한 건데요. 이 발언으로 인해서 힘들게 노력해서 헬스에서 못 만든 분들과 이 사람이 싸움을 시작하게 되었고, 그 중에서도 흑자레스가 정말 재밌게 싸우고 있습니다. 이후 이 사람이 자기가 뭔가 이루거나 한 게 없다는 게 폭로가 되면서 우리한테는 아주 재밌는 관전 포인트가 되고 있는데, 이 싸움이 비슷하게라도 진행이 되려면 이 사람이 뭔가를 직접 이루어내거나 자신이 한 말이 맞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저 발언으로 인해 파헤쳐본 저 사람이 지금까지 해온 것들이 정말 아버지의 도움으로 밖에 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보니 싸움 자체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며칠 전에는 농어촌 공사 다니시던 아버지가 우리 애 누가 건드려 라는 느낌으로 나타나시다 보니 재미가 2배가 될 것 같은데요. 아버지가 나타난 용찬호 채널에 반격이 가능할 것 같진 않지만 우리는 그래도 재밌게 구경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럼 노세요. 와, 뭐 갈 때 가더라도 이 정도는 괜찮잖아. 응?